안녕하십니까? 딱 정해드리는 변호사 딱변입니다. 반갑습니다. 상간녀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바람피는 느낌을 받았지만 증거가 없으니까 넘어가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잡았어요. 복수할 방법은 상간녀 소송뿐이죠. 소송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걸리면 남자들 대응이 딱 두 부류로 나뉩니다. 협조적인 경우, 아예 여자 편 들고 돌아서는 경우. 상간녀 편을 들고 돌아서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통 사람들이 눈이 돌아가는 경우죠. 걸렸는데 이혼 생각하고 있었다 하면서 상간녀 편을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상간녀들도 당당합니다. 어떤 사례에서는 남편 간수 잘하라는 식으로 말했다가 위자료가 대폭 오른 경우까지 있었는데요. 간수 잘하라는 건 제가 예쁘게 말한 거고 그 대화 내용은 눈 두고 못 볼 정도로 아주 적나라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상간녀가 누구인지 특정이 되어야 일단 소송이 진행이 되겠지요. 일단 전화번호를 알면 쉽습니다. 소송에 들어가면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해서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상간녀와 통화까지 하는 경우에는 꼭 통화 녹음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법상 통화 녹음은 합법인데요. 당연히 둘이 통화할 때 싸우든 사과를 할 테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수집하기 쉬운 증거가 됩니다. 그러면 전화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는 계좌번호나 주소 아니면 여러 가지 개인정보가 있으시다면 그 자료를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소송상 필요한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상간녀가 누구인지 특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정만 한다고 해서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 건 아니겠죠. 남편하고 데이트하는 사진까지 구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남편 폰을 해킹하는 건 불법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이나 상간녀와 통화 혹은 대화할 때 녹음이 있다면 그 부분에서 상간 증거를 잡아내야겠죠. 그리고 이때 남편이나 상간녀를 추궁하면서 둘이 만난 사실을 실토하도록 하는 것이 좋은데 우연히 남편의 카카오톡이나 문자 등을 보게 되었다면 다 안다고 하면서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길게 대화를 나눠보세요. 그러면 사람인지라 그리고 그 사람들도 자기가 불안한지라 중간에 분명히 실토하게 될 겁니다. 불법적인 증거도 소송상 사용해야 할 수 있겠지만 괜히 고소의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해서는 안 될 것이고요. 여기서 제가 잠깐 아내분들이 보통 눈이 도는 순간을 꼽아보자면은 그 여자는 건드리지 마라. 소송해봐야 내가 돈을 다 내줄 것이다. 이런 식의 멘트였습니다. 이 멘트가 정말 무서운 게 생각해보면은 상간녀 편도 들면서 심지어 돈까지 내준다네? 이게 최악의 멘트죠. 그러면 남편이 협조적인 경우는 어떨까요? 일단 이 경우에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더라도 남편이 협조적일 때 직접 증거를 받아내셔야 됩니다. 증거 수집이 제일 어려운데 남편이 협조적인 경우 증거도 주고 상간녀 인적사항도 주고 이런 경우는 소송은 오히려 쉬워요. 그러니까 남편을 실제로는 용서를 안 했더라도 일단은 용서한 척 아니면 그런 말 안 하고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 정보를 다 받아내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상간녀 소송은 쉽게 승소하고 그 뒤에 이제 칼을 쥔 느낌으로 남편과 이혼을 할지 아니면 이혼을 안 해주고 평생 갑으로 살아가실지를 고를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간녀가 순종적일 경우는 어떨까요? 상간녀가 잘못을 빌고 순종적으로 나오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원인은 두 가지 정도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돈이 없거나 두 번째로 남편하고 이미 끝난 상태이거나 이 둘 중 하나가 제일 많았어요. 돈이 없는 경우라면 반드시 오히려 판결문을 받아내셔서 이 판결문을 상간녀를 향한 칼이 되도록 해야 돼요. 판결에 따른 돈을 다 못 주면은 언제든 계좌나 부동산 등을 압류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더욱이 순정적으로 나온다면 소송은 승소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판결 금액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잘 유도를 해봐야겠죠. 그리고 남편하고 이미 끝난 경우라면 그건 그거고 소송은 소송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상간녀가 자기가 속았다고 주장할 경우는 어떨까요? 이 경우 머리 아픕니다. 유부남들이 요즘 유부남인 사실을 아예 숨기고 여자를 만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소송에서는 상간녀가 속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대부분 상간녀에게 상간녀 패소 판결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입증 책임 때문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일단 상간녀 소송의 경우에는 부정한 행위에 대해서 그러니까 만난 사실에 대해서 입증할 책임이 아내한테 있어요. 그런데 상간녀가 만난 사실을 인정을 하는데 내가 속았다고 주장을 한다면 속았다는 것에 대한 입증 책임은 상간녀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는 아직도 만나고 있다면 이제는 유부남인 걸 알고 있는 거니까 상간녀가 자연스럽게 되는 거고요. 이미 헤어졌다면 당연히 남자랑 관계가 안 좋겠죠. 그럼 남자는 숨어버릴 것이고 그러면은 상간녀로 몰릴 수밖에 없는 구도가 성립되는 거예요.
어찌됐든 아내의 경우 피해를 본 것이니까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고 그 책임은 저렇게 지도록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상간녀소송 위자료가 우리나라에서는 좀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긴 한데요. 최근에 너무나 핫한 이혼소송에서 무려 20억 원의 위자료 판결이 나오면서 난리가 났죠. 물론 그분들은 일반인이 아니니까 더 그럴 수 있겠죠. 여튼 집안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상간소송, 그 상간녀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